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학견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자고요. 첫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우리가 했고 20페이지부터 보십니다. 20페이지 보니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가 나오죠. 자, 제목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인데 아까 이런 말 했었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배운 것도 없지만 자, 우리 부동산학의 정의를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부동산학은 뭐다? 쉽게 얘기하면 뭐와 뭐의 관계를?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부동산학은 김영진 교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부동산학은 무슨 활동에? 여기서부터 해보자면 무슨 활동에? 부동산 활동의 뭐를 위한? 능률화를 위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위한 뭐와 뭐를? 원리와 응용기술. 원리와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무슨 과학이다?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바람직스럽게 하기 위한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을 연구하는 무슨 과학이다? 종합응용과학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종합이란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 종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텐데 이 종합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걸 갖고 배워요. 복합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단순 개념이에요? 복합 개념이에요? 복합 개념이니까 여러 가지 뜻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보통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다? 중개 활동. 부동산 중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쉽게. 그렇죠. 토지하고 건물. 그렇죠. 보통 부동산 하면 뭐요? 토지와 건물이죠.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을 중개한다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뭐를 체결해 주는 거야? 계약을 체결해 주는 활동이 바로 중개 활동이죠. 그럼 중개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중개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 이 토지의 지반이라든가 건물의 구조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측면의 지식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게 바로 기술적 측면의 지식이. 무슨 측면의 지식이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의 지식이 필요하다. 자, 토지에는 뭐예요? 지반. 건물에는 뭐예요? 구조. 뭐 설계, 자재 이런 뭐예요? 기술적 측면의 지식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매도자가 저 건물의 가격을 100억 불렀어요. 그럼 중개사는 이 가격 100억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대개 매도자들은 과대평가해 과소평가해. 과대평가는 높게 부르잖아. 그러면 매도자가 100억을 불렀으면 아이고 이게 100억의 가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따져봐야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니까 이건 100억은 안 되고 이거 한 85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도자를 설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85억에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럼 매수자한테 설명할 때 85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래야 돼? 이하의 가치가 있다 그래야 돼? 그렇죠. 지금 당장 당신이 돈을 지불하는 건 얼마지만 85억이지만 사두면 나중에 85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 가치 등의 뭐예요? 경제적 측면의 지식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경제적 측면의 지식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야 중개를 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매수자가 이제 그럼 계약을 했어요. 그럼 계약을 해서 뭐예요? 저 부동산을 넘겨받는 건데 사서 트럭에 싣고와 권리를 넘겨받아. 그럼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측면의 지식도 필요해? 네? 법률적 측면의 지식도 필요해요. 권리관계 같은.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필요하다? 세 개가 다 필요하다? 세 개가 다 필요해. 이럴 때 쓰는 말이 무슨 개념? 복합 개념. 그래서 그 책의 20페이지 보니까 시커먼 박스가 세 개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무슨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에다 밑줄 치시고 복합 개념에다 밑줄 치고 거기다 직접 쓰십니다. 3대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 그 복합 개념이라는 거, 시커먼 거 그 복합 개념 밑에다 쓰세요. 3대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
우리가 부동산학상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즉 바람직스러운 부동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단순하게 봐야 돼? 복합 개념으로 봐야 돼? 복합 개념. 그럼 복합 개념은 다시 한번 몇 대 측면을? 3대 측면을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싸잡아서. 싸잡아서는 저만 쓰는 말이야.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3대 측면을 뭐요? 함께 고려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동산학상 부동산은 무슨 개념의 부동산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요 부동산의 몇 대 측면을 3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무슨 개념? 복합 개념. 근데 거기 박스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죠. 무슨 측면과 무슨 측면? 무형적 측면과 유형적 측면. 자, 거기 무형적 측면에는 뭐하고 뭐래요? 자, 여러분들 무형적이라는 건 뭐예요? 형태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토지와 건물의 가치나 가격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권리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형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뭐하고 뭐는 경제적과 법률적은 무슨 측면이다? 무형적 측면. 형태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건물의 구조나 설계 이런 거는 뭐야?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니까 요 기술적은 뭐예요? 유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성격상 무슨 측면과 무슨 측면?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 요거를 구별하는 건 14회 때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저 좀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유형적 측면이야? 무형적 측면이야? 아, 입모양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무슨 측면이다? 무슨 측면? 무형적 측면이에요. 무슨 적이다? 무형적. 왜냐면 어떤 건물의 수요자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뭐야? 경제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측면? 무형적 측면. 14회 때 딱 한 번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꼭 가시면 된다. 다시 한번 부동산학상 부동산은 무슨 개념의 부동산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복합 개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다? 듣기와 말하기 중요하다 그랬어. 몇 대 측면을? 3대 측면을 함께 고려한. 근데 아무거나 3대 측면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밑에 보니까 복합 개념에 뭐가 나와요? 구분. 거기다 별표 치시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가장 최근에는 23회 때 나왔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무슨 개념이 나와요? 기술적 개념 나오죠. 그럼 요 기술적 개념 뒤에다가 기술적 개념 밑에다가 책에 기술적 개념 밑에다 직접 쓰세요. 물리적. 기술적 개념 밑에다 쓰십니다. 물리적. 왜냐하면 인간의 기술이라는 것은 물리적 상태를 극복하는 게 인간의 기술이에요. 자, 기술이라는 건 뭐예요?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저 좀 보십니다. 여러분들, 모래 땅에다 집을 질 때와 바위 덩어리 위에다가 집을 질 때 토목이나 건축 기술들이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죠. 또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이 뭐예요? 건축 공법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이라는 건 물리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럼 부동산을 물리적 개념으로 본다는 건 뭐냐? 물리적이란 말이 어려우시면 자연적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물리적이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자연적으로 바꿔도 됩니다. 부동산은 자연 그 자체죠. 스스로자 그러연이에요. 자연이란 말이 어려우면 뒤에다 물자 하나 쓰시면 돼. 자, 토지는 태초의 토지는 인간이 만든 거야? 저절로 생긴 거야? 저절로 생긴 거야. 토지는 뭐다? 자연이다. 또 뭐요? 물리적으로 자기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자기 위치를 갖죠? 그래 안 그래요? 또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공간이 있어 없어? 공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자체가 환경이 아니야. 부동산 자체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무슨 개념으로 보는 것은 물리적 개념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무슨 개념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 개념으로 본다는 건 어떻게 인식하는 거다.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시작.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이렇게 보는 게 부동산을 무슨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물리적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왜? 물리적 개념이 기술적 개념에 포함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부동산을 물리적 개념으로 보는 건 뭐다?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이렇게 보는 게 부동산을 무슨 개념? 물리적 개념. 그럼 부동산을 이제 무슨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는 건 뭐냐? 호투에 써 있잖아요.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는 건 부동산을 경제 활동과 관련 지어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경제 활동의 결과 축적된 부를 뭐라 그래? 자산이죠. 자산을 쉽게 얘기하면 뭐야? 재산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답 좀 한번 해보실래요? 재산 목록 1호가 뭐야? 재산 목록 1호. 아, 집입니까? 결혼 안 하셨어요? 아저씨 없어요? 너무한다. 야, 재산 목록 1호가 집이야?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래줘야지. 하여튼 자산. 부동산 자산이죠?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본. 그리고 이 자본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자본이란 말이 어려우신 분은 뒤에다가 뭐요? 미천이라고 쓰세요. 밑에다가. 뭐요? 미천. 자본이라는 건 미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토지가 있어야 건물도 짓고 농사도 짓고 합니다. 건물이 있어야 학원도 하고 식당도 해요. 부동산은 경제 활동을 하게 하면 미천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뭐다? 자본이다. 그 다음에 무슨 요소? 생산 요소란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생산의 3요소 배우셨죠? 토지, 노동, 자본. 토지는 생산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소비합니까 안 합니까? 소비하죠. 소비재. 우리 아파트 소비하잖아. 소비하니까 뭐예요? 상품이죠. 부동산은 상품이잖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는 건 뭐다? 한번 읽어볼까요? 순서대로 시작.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거기 다 써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 이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무슨 부동산이 있고? 협의 부동산이 있고. 뭐요? 광의 부동산. 자, 협의라는 건 넓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야? 좁은 의미고 광의는 넓은 의미. 근데 이 협의의 부동산은 어디서 얘기하는 법률적이냐?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다? 민법.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해놨느냐. 자, 근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22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2페이지 나오니까 무슨 개념 나옵니까? 법률적 개념의 협의의 부동산 나오나요? 자, 거기 세 줄을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법 제90조 1항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협의의 부동산 또는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민법상으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한다. 자, 이건 앞에 건이 1항이고 뒤에 건이 2항이에요. 자, 그러니까 민법에서, 우리 민법에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민법에서는 거기 써 있으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규정했어요? 토지 및 뭐요?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어? 동사.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두 가지만 규정해놨어. 자, 뭐가 부동산이고 첫 번째? 토지가 부동산이고 두 번째 그 정착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인데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그대는 뭐야? 아, 여기서 가리키는 그대는 뭐야? 토지죠.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토지와 토지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몇 개를 규정해놨어? 두 개. 뭐하고 뭐? 토지와 토지 정착물. 자, 뭐하고 뭐라고요? 토지와 토지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나머지는 다 뭐다? 나머지는 다 뭐다? 동산이에요. 아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부동산은 민법에서 다 배우지만 나중에 부동산은 등기된 자를 소유자로 봐. 부동산은 뭐 한 자를? 등기된 자를. 동산은 점유한 자를 소유자로 봐요. 부동산은 뭐 한 자고? 등기된 자고. 동산은 뭐요? 점유한 자. 점유라는 건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보통. 그러면
왜 민법상 부동산을 협의부동산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협의라는 건 넓은 의미야, 좁은 의미야? 그 얘기는 충분하다, 충분치 못하다. 그러니까 민법의 규정만 갖고는 충분치 못한 일들이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이겁니다. 자동차. 자, 그러면 자동차는 뭐야?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예? 자동차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이에요? 자, 자동차는 부동산으로 만드시 자동차는 동산이지. 예? 근데 문제가 생겨요. 자동차는 민법상 동산일 수밖에 없잖아. 민법상 부동산은 두 개밖에 없는데 뭐하고? 토지와 토지 정착물만이 부동산이라며. 그럼 자동차는 토지도 아니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도 아니잖아. 그럼 자동차는 뭐예요? 동산이잖아. 민법상 동산이지. 근데 문제는 뭐야? 동산은 뭐 한 자를? 점유한 자를 소유자로 본대요. 그럼 문제가 생기지. 남의 자동차 훔쳐서 팔아먹기 쉽잖아. 남의 자동차를 불법으로 점유했어. 그럼 점유한 자를 소유자로 보면 내가 남한테 팔기 쉽잖아. 그래 안 그래요? 관리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민법의 규정만 갖고는 충분치 못한 것들이 있다 없다. 민법의 규정만 갖고는 충분치 못한 게 있다. 그래서 광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광의부동산 보십니다. 광의부동산 동글뱅이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협의부동산에다가 민법상 얘기하는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같은 말로 의제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협의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합친 거래요. 그럼 이 준부동산이라는 게 뭐냐?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는 게 준부동산인데, 자, 준부동산은 뭐냐? 2번에 동글뱅이 큰 가로 2번에 동글뱅이 치시고 2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힘차게 시작. 물건의 성격이나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토지와 정착물이 아닌 집합재산이나 동산에 법률적으로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가지게 되어 부동산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준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야. 근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자. 부동산적 지위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무거나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둘째 줄에 보면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 밑줄. 자, 여러분들 보면 거기에다 뭐에다 밑줄치라고 했어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 그 밑에다 쓰세요. 요건. 아무거나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요건이 바로 뭐다? 등기 등록이. 뭐라고요? 등기 등록. 그래서 자동차는 점유한 자를 소유자로 봐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를 소유자로 봐. 등록된 자를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민법상은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합쳐서 뭐라고 그래? 준부동산. 그래서 민법의 규정이 충분하다, 충분치 못하다? 충분치 못하니까 광의부동산이 생겨나는데 다시 한번 광의부동산은 뭐 플러스 뭐다?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이다. 근데 준부동산은 아무거나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요건을 필요로 해. 요건. 그 요건을 뭐라고 한다? 등기나 등록.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에도 동글뱅이. 그럼 이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동글뱅이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등기된 임목,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보세요. 부동산학상 부동산은 무슨 개념의 부동산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은 몇 대 측면을? 3대 측면을 함께 고려하잖아요. 근데 이 개념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를 내요.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 가장 최근에 보면 17회 때와 23회 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17회 때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부동산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다음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생산 요소, 4번 소비재, 5번 공장재다. 답은 뭐야? 공장재다. 왜? 공장재다는 무슨 개념이야? 법률적 개념이죠. 왜? 법률적으로는 뭐하고 뭐가 있어? 협의와 광의. 근데 공장재다는 무슨 부동산에 포함돼? 무슨 부동산에 포함돼요? 준부동산에 포함되죠. 준부동산도 뭐야? 법률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개념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부동산을 물리적 개념으로 보는 건 뭐다? 위에 써있잖아.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자,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보는 건 뭐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 법률적 개념 몇 가지? 2가지. 무슨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은 어디서 보는 법률적 개념이다? 민법상.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뭐하고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아셨습니까? 근데 이 규정만 갖고는 다루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생겨난 게 무슨 부동산? 광의 부동산. 그래서 광의 부동산은 뭐 플러스?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 아무거나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야 요건을 필요로 해. 그 요건이 바로 뭐다? 등기, 등록. 이렇게.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보면 큰 가로 3번 정착물의 개념과 구분이 나오죠? 22페이지 큰 가로 3번 정착물의 개념과 구분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민법상은 뭐야? 뭐하고 뭐는? 토지와 토지 정착물은 부동산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동산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큰 가로 3번에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제가 표시한 것들은 집에 가서 꼭 확인이 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동글뱅이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항구적이란 말에 동글뱅이. 항구적이라는 것 말에 동글뱅이 치고 그 밑에 쓰십니다. 계속성. 항구적이란 말에 동글뱅이 쳐놓고 밑에다 쓰십니다. 계속성. 자, 그리고 칠판 보세요. 뭐냐면 이겁니다. 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세 글자는 계속성이에요. 계속성이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이 있어요. 토지 정착물이긴 한데 계속성이 있는 건 뭐냐? 부동산으로서의 토지 정착물이에요. 계속성이 없는 건 동산입니다. 잠깐 정착되어 있는 건 동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정착물의 구분 기준을 굉장히 많은 걸 가리켜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17회 이후부터는. 우리가 배우는 건 자연과학이야, 사회과학이야. 사회과학의 원리는 변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막 모의고사나 시중 문제집에 보면 옛날식의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절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문제집도 사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쓸데없는 문제를 풀면 오히려 실력이 떨어집니다. 정선된 문제를 풀어야지. 자, 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세 글자는 무슨 성? 계속성. 뭐가 있는 물건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긴 한데 계속성이 있는 물건은 뭐야? 부동산으로서의 토지 정착물이에요. 근데 뭐가 없는 거는? 계속성이 없는 건 뭐야? 동산이.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은 어떻습니까? 건물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 그럼 건물은 뭐야?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붙어 있으니까 건물은 뭐야? 부동산으로서의 토지 정착물이 아니야. 정착물이죠. 근데 여기 토지가 있어요. 자, 가식된 수목. 식목일날 나무 심으려고 임시로 심어놨어. 이건 계속성이 있어, 없어? 아, 좀 이따 옮겨갈 거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성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동산.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은 뭐를 가졌을 때? 계속성을 가졌을 때 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이에요. 자, 그러면 또 시험 문제 한번 풀어봐야지. 제가 수업 시간에
저는 1회부터 25회 때, 24회 때까지 시험에 나온 거 다 외웁니다. 왜? 강의가 제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잖아. 몇 회 때 뭐가 나왔었고 어떻게 나올 건가를 이렇게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부를 안 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냐. 이전에 이렇게 나왔었다. 에?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이론을 배웠으니까 시험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이거. 15회 추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15회 추가 시험에 어떤 게 시험에 나왔었느냐?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자, 누가 설치한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할 때 뭐만 갖고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써 있잖아, 무슨 성, 계속성. 그럼 누가 설치한 정착물이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이니까 계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뛰어가도 그만이지. 내가 월세를 사는데, 전세를 사는데 환풍기가 더 필요해서 환풍기를 하나 더 달았다.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면 뛰어가도 그만이잖아. 번호키를 새로 달았다. 계약 기간 끝나면 이전 거 달아놓고 뛰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누가 설치한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뭐가 없으니까? 계속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동산이죠, 이거는. 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이 아니에요. 뭐가 없으니까? 계속성이 뭐야?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많은 구분 기준을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아하, 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세 글자는 뭐다? 계속성.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X. 필요 없습니다. 큰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23페이지 알아두기 나옵니까? 꼭 알아두세요. 별표. 우리가 준부동산, 아무거나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 요건이 바로 뭐다? 등기, 등록. 그래서 그 알아두시면 되고, 집에서 아까 배웠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깁니다. 뒤로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부동산에 뭐가 나와요? 분류가 나오잖아요. 부동산에 뭐가 나와요? 분류. 근데 부동산 분류는 각 과목에서 다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문 과정에서는 이거를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분류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지는 것들이니까. 지금 이 분류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내버려 두시고 뒤로 쭉 넘겨보세요. 그럼 27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부동산의 뭐요? 특성. 이게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의 뭐요? 특성이. 근데 이것도 하다 끊기면 안 되니까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배운 거 별로 없잖아. 오늘은 첫날이라서. 그러니까 학생이 그래. 야, 이 정도면 어디 해볼 만한데? 그러다 이제 수요 공급 들어가고 투자 들어가고 금융 들어가면 복도에서 전화합니다. 친구한테. 괜히 했다, 야, 씨. 그러니까 쉬운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개념 배웠잖아요. 뭘 배웠어요? 부동산의 뭐요? 개념. 자, 그러면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부동산 활동이 바람직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활동의 능률을 하라는 건 활동을 바람직스럽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활동을 바람직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부동산을 뭐야? 단순 개념으로 파악해야 돼? 복합 개념으로 판단.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은 몇 대 측면을? 3대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거예요. 그럼 3대 측면은 아무거나 3대 측면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3대 측면은 뭐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근데 기술적 개념에는 무슨 개념이 포함된다? 물리적 개념이. 자, 컨닝하지 마시고. 자, 그럼 부동산을 뭐예요? 물리적 개념으로 본다는 건 뭐다? 제가 하나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하자고. 자,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이렇게 보는 게 부동산은 무슨 개념? 물리적 개념, 즉 기술적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꼭 외우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주관식 봐요, 객관식 봐. 근데 이렇게 주관식으로 자꾸만 연습하는 건 뭐예요? 시험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제 뭐예요?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는 건 뭐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거는 무슨 개념으로 보는 거야? 경제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자, 법률적 개념에는 크게 뭐가 있고 뭐가 있다?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광의의 부동산이 있어요. 자, 협의 부동산은 어디서 보는 부동산이다? 민법상 부동산. 자,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 그랬어요? 토지와 토지 정착물.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두 개밖에 없어. 뭐하고 뭐? 토지하고 토지 정착물. 근데 토지 정착물, 토지와 토지 정착물은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계속성. 그래서 계속성이 있는 물건은 뭐고? 부동산으로서의 토지 정착물이고, 뭐가 없는 거는 계속성이 없는 건 뭐다? 동산. 근데 민법의 규정만 갖고 취급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 없어? 있어. 자,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자동차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이제 배웠으니까 대답 좀 한번 해봐요. 배운 걸 써먹어야지. 우리가 말해보는 게 가장 정리가 잘 되는 거야. 자, 자동차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정확한 대답은 민법상 동산. 민법상은 동산이잖아요. 근데 무슨 부동산에선? 광의 부동산에선 뭐요? 준부동산.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아무거나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요. 요건을 필요로 해. 그 요건을 뭐라고 한다? 등기, 등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와 뭐라고요? 등록. 아셨습니까?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빠꾸 해보시자고요. 앞으로 빠꾸에서 21페이지 보십니다. 21페이지 보세요. 자, 21페이지 보니까 자, 21페이지에 부동산학의 복합 개념이란 말 나오죠? 근데 그 옆에서 하나만 더 배워보자고요. 여기다가. 자, 용어를 구별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배우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보면 그 옆에다 당구장 표시하시고 부동산의 복합 개념 어디든 좋아요. 옆에다 당구장 표시하시고 복합 부동산하고 쓰세요. 이 둘은 구별이 돼야 돼요. 자, 요 둘은 구별해야 됩니다. 자, 복합 개념하고 복합 부동산은 틀린 거야. 자, 필기는 좀 이따 하시고 설명부터 먼저 들어야 돼. 제가 설명할 때 필기하다 걸리면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제가 이쪽 보고 있어도 여기 다 봐요. 에? 자, 시험을 해보셔도 상관없어. 자, 이 복합 부동산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뭐가 있고 뭐가 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하는 거 아십니까?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도 토지부 건물부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 등기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한다는 건 법적으로 각각 독립된 물건이다 이런 얘기죠. 뭐 따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해. 에?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물건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거래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팔아먹어요? 하나로 팔아먹어? 하나로 팔아먹어. 내가 아파트를 판다는 거는 토지에 대한 지분권을 같이 넘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물건이죠. 근데 거래할 땐 따로 해요? 하나로 해요? 하나로 해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복합 부동산이야. 그래서 복합 부동산 옆에다 쓰십니다. 땡땡하고. 땡땡하고. 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결합하여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결합하여 일체의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경우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결합하여 일체의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원래 법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물건인데 대개 거래할 때 따로 해요? 하나로 해요? 하나로 해서 거래하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구별해서 알아야 된다.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 자, 복합 개념은 뭐야? 몇 대 측면을? 3대 측면을 뭐야? 바람직스러운 부동산을 활동하기 위해서 몇 대 측면을? 3대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쓰는 말이 무슨 개념? 복합 개념. 그 다음에 무슨 부동산은? 복합 부동산은 몇 개 이상의 부동산을? 2개 이상의 부동산이 어떻게 돼서
결합해서 뭐요? 일체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삼을 때 쓰는 말이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자, 손가락 잘 보세요.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결합해서 하나로 다루는 거지. 그럼 평가할 때도 두 개로 해, 하나로 해. 하나로. 그리고 뒤에다 가로 열고 쓰세요. 일괄평가. 자, 다시 한번 복합부동산 써놓은 거 읽어보실 겁니다. 자, 복합부동산 어떨 때 쓰는 말이다?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결합하여 일체의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경우. 그럼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결합해서 하나로 다루는 거니까 몇 개로 평가해? 하나로. 그러니까 무슨 평가? 일괄평가. 그래서 뭐하고는 구별하자.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은 구별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 해야 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의 특성. 우리 부동산학이 존재하는 건 부동산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성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쉬었다가 우리 부동산의 특성을 배워볼 겁니다.